위건은 현재 잉글랜드 3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으로 과거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생존왕이란 별명으로 불렸던 팀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권에 드는 성적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갔지만 시즌 막바지엔 귀신같이 잔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붙여진 별명이었는데요. 위건은 또한 도깨비 팀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던 팀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강팀들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반대로 갓승격한 팀들에게 탈탈 털리는 모습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은 12-13 시즌 생존왕 위건의 FA컵 우승 스토리와 위건을 이끈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전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위건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이후 2부 리그로 강등당할 때까지 8시즌 중 5시즌을 강등권에 머물러 있던 팀이었습니다. 이는 즉 가까스로 잔류한 시즌이 무려 5시즌이나 된다는 것이었죠. 12-13 시즌에도 위건은 강등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 시즌과 달리 팀이 부상병동이었고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면서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요. 시즌 중반에 다다랐을 무렵 4승 3무 12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FA컵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소속인 위건은 64강 3라운드서부터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건은 컵 대회보다 강등권 탈출이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FA컵에 큰 의미를 둘 것 같진 않아 보였는데요. 지난 시즌 4부 리그 소속의 스윈턴 타운과의 64강전에서 비주전 선수들을 대거 내보낸 뒤 패배하며 곧바로 FA컵에서 탈락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또한 비주전 선수들을 주로 내보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위건의 마르티네스 감독은 64강에서 만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어린 유망주들을 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2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으로 겨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위건은 16강까지 진출하게 되죠. 그러자 마르티네스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기용하며 우승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6강에선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아루나코네가 2골을 기록하며 2부 리그 소속인 허더지필드를 상대로 4-1 가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게 위건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8강의 상대는 모예스 감독 체제로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에버튼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에버튼의 가벼운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에버튼은 FA컵 우승을 노리며 풀 전력을 가동하고 있었고 더욱이 경기가 열리는 곳이 에버튼의 홈구장인 구리슨 파크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에버튼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위건이 엄청난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30분 무렵 코너킥 상황에서 위건의 수비수 피게로아가 헤더골을 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고 이후 1분도 안 되어 역습 상황에서 맥마나만이 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약 2분이 지난 무렵 미드필더 조르디 고메스가 슈팅으로 골을 기록하며 3-0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위건은 전반부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짓게 되죠.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습니다. 4강에서는 2부 리그 소속의 미러를 만나게 되는데요. 미러의 경우 8강에서 같은 2부 리그 소속의 블랙번을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위건만큼이나 대진눈이 따랐던 팀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언론 매체들은 이 4강전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로 해볼 만한 상대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고 결승을 코앞에 둔 단판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을 것이라는 예상이었죠. 그러나 경기는 예상보다 싱거웠습니다. 위건의 양 측면 날개인 션 말로니, 맥마나만이 각자 한 골씩 기록하며 미러를 탈탈 털어버리게 되죠. 경기는 2-0으로 끝났지만 미러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위건이 미러를 2-0으로 쉽게 꺾어내며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 상대는 4강에서 첼시를 꺾어 올라온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당시 맨체스터 시티는 만수르의 공격적인 투자를 앞세워 잉글랜드의 빅볼을 위협하던 팀이었는데요. 맨유에서 이적해온 테베즈가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맨체스터 시티가 무관으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에버튼 때와 마찬가지로 맨시티와의 결승전에서 위건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등권 탈출도 급급한데 FA컵도 신경 써야 한다니 가뜩이나 스쿼드 뎁스가 얇은 위건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지난 5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맨시티는 승승패승승을 기록한 반면 위건은 패패무승패를 기록한 상황이라 맨시티의 우위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5월 12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FA컵 결승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위건은 이 경기만큼은 기존의 3백이 아닌 4백을 들고 나오게 되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세운 4-3-3 포메이션을 구성하며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건의 바람대로 맨시티는 좀처럼 점수를 내지 못하게 되죠. 위건은 공격 시에 3백으로 전환하며 빠른 역습을 진행하였으나 위건 역시 맨시티의 촘촘한 수비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사실 두 팀 모두 결정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건은 조엘 로블레스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들을 보여주며 맨시티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게 되죠. 위건 또한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했지만 마무리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두 팀 모두 전후반 점수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후반 84분 무렵 위건의 측면 공격수 맥마나만의 역습을 막아내던 사발레타가 퇴장을 당하며 팽팽했던 경기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발레타는 이미 후반 60분 똑같은 맥마나만의 역습 상황에서 과격한 수비를 펼쳐 옐로우 카드를 한번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퇴장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맨시티는 급격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갑자기 위건의 골이 터지게 됐는데요. 후반 교체로 들어온 미드필더 벤 왓슨이 션 말로니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곧바로 연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맨시티의 입장에선 수비수인 사발레타의 퇴장이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 골차 리드를 지켜낸 위건은 그렇게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구단 역사상 비중 있는 대회에서 처음으로 차지한 트로피였는데요. 중하위권 팀의 FA컵 우승은 포츠머스 이후 약 5년 만이었습니다. FA컵 우승을 달성한 위건은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따내게 됐죠. 위건은 컵대회 우승과 함께 구단의 메이저 대회 진출이라는 겹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었죠. 바로 리그에서 강등권 싸움을 펼치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FA컵 결승전이 끝난 후 3일 뒤 위건은 EPL 잔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됐죠. 하필 상대는 빅4 중 한 팀인 아스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선수들이 이미 FA컵에서 체력을 모두 소진해버린 상황. 그렇게 위건은 아스날에게 4대1로 패배하게 됩니다. EPL 마지막 일정인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강등권 바로 윗순위인 썬덜랜드와 승점 단 1점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위건은 그렇게 강등이 확정되며 일주일 사이에 모든 희로애락을 느끼게 되죠. 이후 위건을 이끈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은 에버튼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축 선수들 또한 팀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에 위건은 볼턴의 감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오원 코일을 감독으로 선임하게 되지만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는 광탈했을 뿐더러 이후 재정난으로 인해 3부 리그까지 추락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2부 리그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지며 승점 삭감으로 3부 리그로 또다시 강등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지만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팀을 잘 운영해가고 있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위건을 이끌면서 어떠한 전술을 구사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0910 시즌 마르티네스가 위건의 감독으로 부임했을 당시 위건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전 시즌 리그 8위를 이끈 주역들이 모두 팀을 떠나며 리빌딩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팀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마르티네스 감독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술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마르티네스의 3백 전술이었죠. 마르티네스 감독은 원래 위건에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점유축구를 구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잦은 이적과 부상으로 인한 이탈로 인해 한정된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전술을 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11-12 시즌 중반부터 3백이 등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건은 좋은 성적을 내며 잔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3백은 3-4-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5-4-1의 포메이션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윙백들이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냐 수비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냐에 따라 형성되는 포메이션이 달랐기 때문이죠. 수비 시에는 양쪽 윙백들이 후퇴하며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한 5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2-13 시즌 위건의 주전 공격진은 션 말로니, 디산토, 아로나 코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 디산토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이후에 아로나 코네가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코네의 측면 자리는 맥마나만이 대체하게 됩니다. 스트라이커 아로나 코네와 맥마나만은 돌파에 능한 선수였고 션 말로니는 패스가 좋은 선수였습니다. 아로나 코네의 경우 중앙에서 측면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양측 윙어들이 중앙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이드 카운터는 매우 위협적이었는데요.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결승전에서 이들의 콤비네이션이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코네와 맥마나만이 양 측면 터치라인 쪽으로 벌어지면 션 말로니가 중앙으로 침투하며 이들과 원투 패스로 상대 사이드백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죠. 양 측면 윙백인 장 보세주로와 보이스는 공격진의 역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양쪽의 윙백들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 모두 가담해주는 근면한 선수들이었는데요. 역습 시 공격진과 이들의 오버래핑 그리고 측면 크로스는
위협적인 공격 옵션 중 하나였죠. 이렇게 좌우 윙백이 상대 진영으로 진출한 경우에는 중원의 메가더와 메카시가 좌우 측면으로 열심히 움직여주며 윙백들의 뒷공간을 커버해 주었습니다. 중원의 두 미드필더는 수비적인 성향이 다소 강한 선수들이었지만 마르티네스 감독은 이들을 점유의 중심으로 활용하였는데요. 하지만 두 선수가 상대 공격 진영까지 진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공격 전개 시에는 패스 능력이 뛰어난 좌측 윙어 션 말로니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볼을 전개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션 말로니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가고 우측면 윙어인 맥마나만과 스트라이커 코네가 투톱으로 형성되는 형태를 보여주었죠. 이는 마르티네스 감독이 선수들의 강점을 고려하여 고안해낸 전술이었습니다. 수비진은 센터백인 피게로와 콜드웰, 샤르너로 구성되었습니다. 원래 샤르너의 자리엔 라미스란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에 장기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샤르너가 급히 영입되었고 주전으로 기용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들 중 핵심은 피게로아였는데요. 피게로아는 데인마크가 뛰어난 선수로 높은 진영까지 올라가 볼을 탈취하는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는 선수였습니다. 볼을 탈취한 피게로아가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스위퍼이자 팀의 주장이기도 한 콜드웰이 피게로아의 자리를 커버해 주었습니다. 콜드웰은 수비 라인을 이끌어주는 선수였는데요. 뛰어난 리더십과 투쟁심으로 샤르너와 함께 수비진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당시 3백은 구시대적인 전술로 인식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백 자체를 구사하는 팀이 EPL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거의 없었었죠. 이에 위건을 상대로 한 팀은 당연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도 자주 변경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비록 12-13 시즌 위건은 강등당하게 되었지만 이 시즌은 마르티네스 감독 본인이 가진 역량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드러났던 시즌이었습니다. 이후 마르티네스 감독은 모예스가 떠난 에버튼의 감독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에버튼도 재정이 탄탄한 구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선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내고 젊은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마르티네스 감독이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마르티네스 감독은 에버튼을 거쳐 벨기에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벨기에를 4강으로 이끄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위건에서 에버튼, 그리고 에버튼에서 벨기에 대표팀까지, 그리고 한때는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었죠. 마르티네스 감독이 점차 큰 곳으로 팀을 옮겨가고 빅클럽들과 루머가 도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의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의 성과를 한번 지켜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FA컵 우승을 달성했지만 이후 강등되면서 점차 하락세를 겪게 된 위건의 스토리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중하위권 팀들도 충분히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팀이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현재 위건은 파산 관리 중이지만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리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건이 꼭 재건되어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2-13 시즌 생존왕 위건의 FA컵 우승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